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이 되겠습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34쪽 가운데 괄호 4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첫째 거기 주택관리업자 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업자도 있고 관리소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이라는 것은 주택관리업자도 교육받고 관리사무소장도 교육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교육받을 때 혹시 법인일 때 회사일 때는 누가 오느냐? 대표자가 와서 교육받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그리고 소장님이 교육받는데 어떤 소장이냐면 배치받은 소장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으로 배치받으면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올 텐데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소장님은 소장으로서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으로 배치받은 날부터 1년 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내.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 내 교육을 받는데, 교육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거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받아요. 윤리교육을. 그러면 누구한테 교육을 받느냐? 바로 보니까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받네. 시도지사로부터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죠. 시도지사한테 받는데 실질로는 이걸 갖다가 교육을 맡깁니다. 교육을 맡겨요. 협회 같은 데 맡깁니다. 그러면 그 맡은 기관을 뭐라 하냐면 교육 수탁기관. 그러니까 명의는 누가 교육을 시킨다? 시도의사가 시키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맡겨서 교육받는다? 교육 수탁기관한테 맡겨서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원래 소장은 배치된 몇 년 내에 받는다고요? 1년 내에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소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 주택관리사 등은. 그래서 소장 배치되기 전에 주택관리사 등이 미리 받았다. 그럼 나중에 배치받은 다음에 교육을 갖다가 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끝에 보니까 이때는 교육을 받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근데 이 소장님이 배치되는데 배치된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배치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5년 동안 배치되기 전 소급해서 5년 동안 배치되기 전에 5년 이내에는 일한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배치되기 전 5년 이내에는 일을 한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을 다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자격증인데, 장롱 자격증이 사실상. 그럴 때는 보수교육, 이거 2번은 보수교육입니다.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이게 보수교육인데 교육을 받는데, 역시 이것도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수교육 5년 이내 경력 없어 받았다. 그럼 나중에 배치된 다음에 또 받을까요? 역시 안 받아도 될까요? 거기 끝에 역시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로 본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보수교육 받았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받습니까? 3년마다.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역시 교육은 두 가지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 이 두 가지죠. 네 번째. 이 교육에 대해서 누가 지침을 마련하냐면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실제 교육은 누가 시키는데? 시도의사. 근데 실제로는 또 누가 하는데? 교육수탁기관이 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실무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리 법규에서 나온 공동체 관리법 있죠? 공동체 관리법에서 나온 건 다 실무 100% 다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제가 공동체 관리법은 제가 더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실무보다. 그래서 실무에서 쉽게 이해가 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마지막입니다. 뭐냐? 8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뭐냐면 아파트 거기 입주해가지고 세든 사람하고 주인하고 또 입주자하고 관리처하고 뭐 입대하고 막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군데 설치하는가? 두 군데입니다. 거기 하나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 또 하나는 시군구에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부르고, 시군구에 설치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불러줘요. 근데 주변 사실은 시도는 설치를 안 해요. 시도는 설치 안 하죠. 국토교통부하고 시군구만 하고 시도는 안 해요. 그리고 혹시 시군구인데 아파트가 별로 없는 시군구예요. 끝에. 그럴 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둬도 괜찮다. 아파트도 없는데 뭐, 그죠? 공동택도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공동택 비율이 낮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괄호 2번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떤 걸 갖다가 심의하고 조정할까? 그 내용 모두 9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다음 중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물어볼까요? 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입대의 구성 운영 및 동bil대표자의 자격선임 해임 등등, 또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등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죠. 특별히 4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가려고 전유 부분만 해당합니까? 공용 부분만 해당합니까? 공용 부분만 해당한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의 유지 보수 개량이 되죠. 또 5번에 보니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번 층간소음 알죠? 위층에서 쿵쾅쿵 났을 때 이거 분쟁 조정. 위층에서 쿵쾅쿵 소리 났을 때 낙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관리처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분쟁 조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뭡니까?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알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심지어 나올 때는 안 되는 거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공동택 가려고 전유 부분만 해당한다. 틀렸죠? 또 예를 들어서 공동택에 재건축에 관한 사항, 재건축 관한 사항이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리모델링에 해당되지만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택 관리법을 갖다가 끝냈는데, 공동택 관리법은 몇 문제 나온다? 8문제 정도 나오고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한 문제 나오는 법도 있으니까. 뒤에 보면 법을 배우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법도 있어요. 뒤에. 그러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동택 관리법은 나중에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한다, 대강한다. 자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36쪽 갑시다. 제4장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은 요거는 2문제 나와요. 2문제. 이게 이제 임대주택법의 전신이에요. 옛날 임대주택법의 전신이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임대주택법 그런데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할 때는 제가 민간 임대법 그럴게요. 민간 임대주택법 그렇게 볼게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2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임대택은 여기서 하고요. 공공 임대택은 5장에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합니다. 5장 어디 있냐니까 44쪽. 44쪽에 제5장 공공주택 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여기는 민간임대주택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민간업자가 임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거 정의. 민간임대주택이란 뭐냐? 36조?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케이블이 임대주택이죠. 그런데 몇 가지겠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말한 민간 임대택은 임대택인데 등록한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겁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느냐? 민간 건설 임대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법에서의 임대 주체는 뭐라고 하냐면 임대사업자라고 불러요. 얘가 이제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이게 민법의 눈으로 보면은, 민법에 누르면 얘가 뭐가 되냐면, 민법상 누구냐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 민법상 임대차 계획에서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돼요. 얘가 누구한테 임대할까요? 임차인한테 임대하게 돼 있죠. 임차인한테. 근데 이게 무슨 주택인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고요? 건설 임대 또는 매임대. 건설 임대는 짓는 거예요. 매임대는 사가지고 하는 게 주로. 그럼 만약에 강남역 북부인이 사가지고 임대했다. 이거는 매임대예요, 건설 임대예요. 매입 임대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위에 조그만 것이가 있어요. 또 거기 본문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 임대, 토지를 임대해서 주택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또는 오피텔. 오피텔이 원래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지만 여기서는 임대주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피텔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자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자는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이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가구 주택. 이게 뭐냐면 여기 다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몇 집이 들어서 있죠? 다가구에? 9집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구는 주인이 몇 명이죠? 보통?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인 살고 나머지 이렇게 임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를. 이것도 임대주택으로 봐요. 다가구도 일부가 임대주택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임대하는 사람도 이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전부 임대 안 하더라도, 일부 임대하더라도. 자, 그러면 2번에 가지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랬는데,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랬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몇 가지가 있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있어요. 동그라미 1은 뭐냐면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임대하려고 짓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임대하려고 짓는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예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약간 사입이도 민간 건설 임대로 봐요. 약한 사입. 2번이 약한 사입입니다. 왜냐?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얘는 분양하려고 지은 거예요? 임대하려고 지은 거예요? 처음에. 분양하려고 지은 거예요. 분양하려고 지었는데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된대 그러니까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 되네. 아유 큰일 났네. 할 수 없이 차선적으로 할 수 없다. 임대라도 해야 되겠다. 이건 뭐다. 그럼 이것도 뭐로 봐준다고요? 그냥 건설 임대로 봐줘요. 그러니까 2번은 처음에는 분양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는 겁니까? 임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본다고요? 건설 임대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 임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고.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즉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아가지고 있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임대하는 게 매입임대입니다.
그다음 기업형 임대주택. 벌써 기업형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 다루는 것이 호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많은 호수를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임대하는 거죠.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가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이고, 준공공 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 이건 호수가 작아요. 일반형은 호수가 작은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임대. 이걸 뭐라 한다? 준공공 임대고, 단기 임대. 일반 임대사업자가 호수가 적겠죠. 4년 이상. 이것이 바로 단기 임대고. 이렇게 기업형 임대, 준공공 임대, 단기 임대를 갖다가 뜻을 아시면 좋겠고, 이때 7번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이 법에서 임대 주체가 임대사업자예요. 이게 민법 눈으로 보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법이죠? 임대사업자는 요건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요거.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 자, 요거는 민간 임대죠. 그럼 공공임대는 뭐냐? 공공임대 근거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그때 이 공공임대택을 임대하는 주체를 임대사업자를 안 불러요. 여기 보니까 뭐라 본다? 여기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이제 여기 누가 있냐면 얘하고 누가 구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혀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택은 두 가지 있습니다. 민간 임대는 민간 임대 특별법인데 그 주체를 뭐라 그러고 임대사업자. 공공 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이 주체를 뭐라 그러고 임대사업자라 안 부르고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사업자는 이 둘을 얘기할까요? 위 것만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동그라미 괄호 7번. 여기서 임대사업자는 위아래 둘 다 얘기한다? 위 것만 얘기한다? 그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괄호 7번 보니까 얘는 빼고 얘만 얘기한다 그 뜻입니다. 얘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빠지고, 왜? 그건 공공임대니까 얘만 얘기한다. 아닌 자로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얘만 얘기한다. 얘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냐?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100호 이상. 기업형이니까 호수가 크죠? 100호 이상. 100호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취득하려도 괜찮아요. 계약 맺어도 괜찮아요. 계약을 맺은 자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취득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갑시다. 일반형. 일반형은 되게 조금해요. 몇 호 이상이면 된다 그냥? 집 하나 이상. 하나 이상만 임대사업자 등록, 하나 이상만, 집 하나만 임대해도 등록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일반의 임대사업자로. 그것이 괄호 9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한 집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 10번.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이거 뭐냐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으로 구분한다. 이게 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택을 이제 몇 집을 임대하는 겁니까? 이 주인이 몇 집을 임대합니까? 주인갑이 몇 집을 임대하죠? 9개를 임대하죠? 9개 집을 임대합니다. 주인이. 근데 얘를 여기서 뭐라 표현합니까? 소유자라 표현하죠? 소유자라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걸 민법의 눈으로 보면은, 민법의 법률적인 눈으로 보면 얘가 누구냐면, 얘가 임대인입니다. 얘가 임대인.
얘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업자가 둘이 있어요. 누구 있냐면 거기 위탁관리형하고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인데 대강 알아놓으세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위탁관리형. 위탁관리형은요. 위탁관리형. 자, 요거 위탁관리형은 이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위탁관리형은 어떻게 되느냐면 법적인 그것이 관계가 갑이 있으면 이게 소유자죠. 갑이 직접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해요. 갑하고.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임대하는 게 뭐다? 이게 위탁관리형이에요. 그러면 위탁관리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어떻게 하냐? 갑이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계약해서 하면은 얘는 도와줘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보조예요. 보조 역할. 그래서 가가지고 갑 대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임차인한테 가서 월세 받거나 또는 이게 망가지면 형광등 갈아주거나 또 청소해주거나 이사 갈 때 도와주거나 이런 거 있죠? 갑 대신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얘는 누구한테 돈 받을까요? 갑한테 수수료 받겠죠? 보통 관리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2번의 위탁관리형인데 이거 이해가죠? 그런데 자기관리형 1번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이건 이래요. 여기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으면 갑하고 이 갑이 자기관리형 업자는 누구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만약에 을이라고 봅시다. 얘가 을이다 그러면 얘가 을입니다.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얘하고 임대차 계약 맺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 맺고 또 을이 또 누구한테? 을이 또 임차인들하고 또 받아요. 임차인들 하고 계약 맺어요. 이런 겁니다. 즉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이 을이 이 임대관리업자가 갑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나한테 모두 다 주시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나한테 다 넘겨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넘겨받았어요? 을이 넘겨받는 거예요. 업자가. 그래서 그 대신 을은 갑한테 얼마만 주면 된다? 월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은 손 딱 떼고 을한테 넘기고 1,0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실제 임대차 계약은 이 을하고 업자하고 누구하고 임차인들하고 이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 여기서 계약 맺어요. 이게 누구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여기하고 계약 맺으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줄까요? 들어올 때 보증금 낼까요? 보증금을 갑한테 줄까요? 을한테 줄까요? 을한테 준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얘한테 보증금 줘요. 보증금도 주고 또 뭐도 줄까요? 월세도 내야 되겠죠? 임대료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다음에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갑한테 몽땅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임차인들은 누구한테 보증을 맺겠죠? 을한테 맺겠죠? 근데 을이 업자가 말이에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 을이 보증금가 날라버렸어요. 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누가 살고 있죠?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살았어요? 임차인들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누가 골치 아파요 이제? 누가 골치 아파요? 갑이 골치 아프죠. 주인이 골치 아프죠. 중간에 이름 날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죠. 그래서 갑은 1,000만 원씩 받던 못 받게 되고 더더욱이나 얘네들은 대모하고 앉았잖아요. 보증 물어내라고 얘한테 띠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은 말이죠. 보증에 가입해야 돼요. 혹시 날릴까봐 보증 가입. 그러면 갑이 죄송합니다. 위탁관리형이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자기관리형이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얘가 더 책임이 큽니까? 위탁관리형이 더 책임이 큽니까? 자기관리형이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입을 합니다. 보증 가입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보증에 가입해야 돼요. 날르면 안 되니까. 다시 1번.
주택임대 관리업자. 주택임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게 누구한테 등록하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다음,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여러분들, 기업형 임대택은 호수가 많아요, 적어요?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공급 촉진지구는 면적이 좁을까요? 넓은 지역일까요? 넓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 임대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즉 민간 임대 주택의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년에 찍었어요. 나왔어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괄호쳐고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 답은 뭐였다? 괄호쳐놓고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적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예, 제가 모의고사도 이거 냈어요. 저는 어떤 걸 가르쳐서 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르쳐서 냈어요. 이거 문제 낼 때 제가 모의고사 낼 때. 근데 시험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관식 답 공동주택관리법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 됐고요. 이어서 제2절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1번 임대사업자. 여기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공공은 저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민간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거기 쭉 나오는데 그냥 퉁쳐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돼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의할 것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법상 뭐 양도소득세 등등 있죠. 이런 세법상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등록하느냐? 기업형 일반형, 니은 민간건설 및 민간매입, 디귿 기업형 임대택, 중공공 임대택, 단기 임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변경. 이제 등록을 했어요. 누구한테 등록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했잖아요. 근데 변경이 생겼네. 그때는 변경 신고해야 돼요. 다만 임대택 면적을 10% 이하 보면서 정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한다, 안 해도 안 한다? 신고 안 해도 괜찮다. 경미하니까. 예, 넘어갑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었고, 요거는 38쪽 위에, 38쪽 위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이에요.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금방 얘기했죠. 몇 가지가 있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관리형이 더 센 거요? 위탁관리형이 더 센 거요? 자기관리형이 더 센 거다 그랬어요. 봅시다. 등록 봅시다. 역시 주택임대관리업 하는 자도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100호 이상이다. 한마디로 호수가 많다, 적다? 많다. 100호 이상 호수가 많을 때는 주택임대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원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100호 이상 큰 거는 이 업자는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등록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한단 말이죠. 해야 한다. 100호 이상은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그 주택임대 관리업 하는 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 할 때는 굳이 100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가로 열고 등록 안 한다. 제외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공공기관 할 때는 등록 안 합니다. 가로 열고.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금방 얘기한 대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구분해서 등록합니다.
이 경우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법 등록한 경우는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법도 등록한 걸로 봅니다. 왜? 큰 걸 했으니까. 누가 더 세요? 자기 관리형이 더 세잖아요. 그 세거 한 거는 더 센 거 했기 때문에 작은 거는 저절로 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등록 변경. 등록을 했는데 누구한테 등록했는데? 시장, 군수, 고춘장한테 등록했는데 변경이 생겼다. 그럼 며칠 내? 15일 내에 시장, 군수, 고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말이죠. 다른 시로 이사 갔어요. 다른 시로 이사 가서 변경이 생겼어요. 이때는 이사 간 곳에 시장한테 신고할까요? 이사 가기 전에 신고하고 이사 갈까요? 거기 나와요. 다른 시로 이사 갔을 때는. 이사 들어간 곳에 있는 시장한테 신고한다. 이사 가기 전에 신고하고 떠난다. 읽어드릴게요. 거기. 변경사항이 주택 임대 가입자 주소인 경우는 전입지의 시장건설처장이다. 이사 간 곳 있죠? 전입지. 이사 가서 하면 됩니다. 거기 괄호 열고 괄호 열고 변경사항이 주택 임대 가입자 주소인 경우는 전입지 시장건설처장이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거기 등록병의 두 번째 줄 괄호 열고 변경사항이 주택 임대 가입자 주소인 경우는 전입지 나오죠. 그리고 폐업했다. 폐업하려면 며칠 전에 몇 수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전. 다음 가려서 한번. 보증상품 가입. 자, 아까 얘기했죠. 책임이 막중한 위탁관리형이 가입합니까? 자기관리형이 가입합니까? 자기관리형이. 그죠? 자기관리형이 주택임대 가입하려면 그 주택임대 가입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증상품 가입해야 된단 말이죠. 날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뜻입니다. 제3절 민간 임대택의 건설 1. 건설준거법 즉 민간 임대택도 주택이에요. 주택이거든요. 그럼 주택을 건설할 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짓느냐 그 뜻입니다. 세대수가 많을 때는 주택법이고 세대수가 적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 경우 관계법률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가 진행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갖다가 근거하면 돼요. 별건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자, 그게 무슨 소리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에서 땅을 내놨어요. 땅을 내놨는데 그걸 팔거나 임대해요. 여기서 공급한다 표현합니다. 공급한다. 즉 팔거나 임대하는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땅을 팔거나 임대하면 그 땅값이 여기 토지값이 비교적 비쌀까요? 쌀까요? 약간 싸죠. 싸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아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서로 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주냐 거기? 주택법 3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주택법상은 세 친구한테 우선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누구한테 우선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 같은 거. 주택법 30조 1항은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 같은 거 친구한테 조합주택 질 때 우선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우선하느냐? 누가 더 우선한다? 민간 임대택을 짓는 자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주택보다도 누가 더 우선한다고요? 민간 건설 임대택 사업자한테도 우선적으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장땡이에요. 그럼 얼마 땅을 내놓느냐? 얼마 땅을 우선적으로 주느냐? 2번. 국가 등 공공기관은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결국에 몇 퍼센트냐면 3%. 3% 이상을 갖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요. 3% 이상. 자기 땅을 만들었으면.
다만 해당 토지 2개 단지,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택 용지 공급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다. 일단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내려가서 그러면 이 땅을 받은 건설 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임대 사업자는 빨리빨리 임대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몇 년 이내에서 건설한다. 거기 4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데 결국 몇 년입니까? 하려고 2년. 2년 내에 건설해야 돼요. 2년 이내에 건설하여야 한다. 여기 건설은 완료를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착수를 얘기할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착수예요, 착수. 착수를 2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이렇게 2년 내에 건설을 안 하더란 말이죠. 착수를 안 해요. 그러면 다시 땅을 뺏어갑니다. 너 안 했지? 하고 뺏어가는데 매각했던 것은 환매합니다. 다시 사드립니다. 매각했던 것은 환매하고 다시 사드리고, 임대했던 것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해지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워요. 나중에 배울 텐데 해지하고 해지는 조금 달라요. 해제는 원초적으로 계약이 없던 걸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그 날짜부터 효력 있게 하는 게 해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래서 이런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근데 보니까 뭔가 잘못돼가 잘못 계약한 거다.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아예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해지는 주로 뭐를 많이 쓰냐면, 해지인 경우는 만약 우유 배달을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우유를 보름 동안 먹었어요. 이상 없었어요. 근데 16일째부터는 우유가 썩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유를 받는 그 주인이 이제 우유 넣지 마시오. 이게 해지예요. 근데 15일 동안 건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유효하지 않죠. 이게 해지입니다. 그걸 해지라고 해요. 앞으로만 효력이 없는 게 해지고, 그동안 한 거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해지는 아예 그냥 돌아가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쨌든 매각했던 걸 환매해서 뺐고, 임대했던 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합니다. 환매할 때는 다시 돈을 줍니다. 그래도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돈 냈던 걸 줘야 되겠죠. 이어서 39쪽 올라가서 제4절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벌써 이 공급 촉진지구는 땅이 넓다 좁다. 일단은 넓어야 되겠죠. 얼마나 넓은가 봅시다. 1번 촉진지구 지정. 누가 지정하는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지면적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부지면적 중 유상공 면적의 50% 이상이 기업형 임대택을 짓는데요. 이럴 때 이걸 뭐라 한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소위 말해서 촉진지구라고 정한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는 땅이 넓어요. 기본적으로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기본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거에 거기 보니까 이거에 이 중에서 유상 공급 면적, 이게 유상입니다. 여기 유상. 유상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고 주는 면적에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을 갖다가,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을 50% 이상, 50% 이상을 갖다가 뭘 진다고요? 임대 아파트 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50% 이상. 이 공짜로 주는 땅이 아니라 돈 받고 파는 땅의 반 이상이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죠. 임대 아파트가. 이럴 때는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이 전체를 뭐로 지정한다고요? 이 전체를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그런데 그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냐?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1번에 보니까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래요. 1번에. 통화 1번.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나도 지정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누구도 지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주거안전을 위해서 거기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2명입니다. 촉진 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의사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 2번 촉진지구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나중에요. 촉진지구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 안에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거기 시행자가 지구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승인 얻습니까? 지정권자 승인 얻습니다. 지정권자 누구였죠?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됐고요. 다음 제5절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제가 이 법이 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2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5절. 5절은 여기서는 한 문제, 거의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봐드리겠는데 첫째 5절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2문제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1번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첫째 민간 임대택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는 1번 임대 아파트를 누구한테 임대할 것인가는 누가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한단 말이죠. 또 봅시다. 밑에 2번. 그래서 민간 임대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규정 정하지 않는다. 원래 주택법 까다롭잖아요. 그거 안 따라도 괜찮아요. 민간인이 하는 임대 아파트는요. 그 주택법상 뭐 가점제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 대신 30호 이상은 좀 달라요. 30호 이상을 건설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그걸 갖다가 공급할 때는 임대할 때는 신고는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는 해야하라. 그러면 결론 얘기하면 민간 임대택의 임대 공급은 비교적 자유로워요? 아니면 빡빡합니까? 결론 내리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왜 자유롭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이 민간 업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죠. 그래야지 전세난이 없어지죠.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전세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한테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괄호 2번. 임대 의무 기한 및 양도 등.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말이죠. 아까 8년 이상, 4년 이상 있었죠? 8년 이상, 4년 이상 이런 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도 팔아먹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 기간 내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8년 이상, 4년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을 지켜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 의무 기한 및 양도인데 올라갑시다. 임대료. 살짝 위에 괄호 3번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택의 임대료를 누가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아니 그러면은 비싸게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싸게 정할 수도 있겠죠.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니까. 왜 이렇게 풀어줬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 많이 지라고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니네가 정하거나 그냥 니네가 정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임대료라는 것은 괄호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는 임대 보증하고 월 임대료를 같이 합쳐서 임대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임대료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합쳐서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임대 보증금만 딱 찍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대료 중 임대 보증금 이래야 돼요. 말이 이상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임대 보증금만 얘기하려면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냥 임대료 그러면 모두 포함한 개념이니까 월 임대료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임대료 증액 시 정기준. 여기 임대료는 모두 얘기한다. 임대보증은 월 임대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올린단 말이죠. 올리는 거 얼마나 올릴 수 있냐? 거기 기업 연 몇 %?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한다. 5% 5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5% 연 5% 범위 내에서 올립니다. 그다음 니은 임대보증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정해야 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월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보증으로 전환할 때도 또 안 같다. 니은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민간 임대 아파트가 원래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임대료가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게 민간 임대 아파트였어요. 보증금 1억에 임대료 50만 원인데 혹시 보증금을 적게 걸겠대요. 그럼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건다. 그러면 임대료가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나야 되겠죠? 이걸 기하해서 막 임대료 갖다가 10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기준 하에서 받아야 되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반대로 보증금 1억에 임대료 50만 원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보증금을 늘려요. 임대료 조금 되게 임대료 갖다가 40만 원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보증금 낼게요. 그런데 그래? 그럼 보증금을 2억 줘. 이렇게 또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니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든가 또는 반대로 월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부 전환하든가 다 어떻게 하고요? 적당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마음대로 억측으로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자가 갑질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예. 이거 1순위죠. 1순위. 잘 나오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임차인이 엉망이에요. 그럴 때는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거기 6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칼자루 짓는 겁니까? 임대사업자가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예요. 왜?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그 6가지 꼭 아시란 말이죠.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함으로 민간 임대택을 임대받았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로 입주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월 임대료를 몇 개월 이상 연체했다고요? 3개월 이상. 근데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연속국이 들어가요, 그거예요. 연속하여 연체. 그냥 연체가 아니라 연속해서 연체됐을 때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등등등 모두 몇 가지 했죠? 6가지. 또 5번에 그 민간 임대택이나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멸실했다. 지금 막 벽을 뚫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런 거 등등. 이럴 때는 누가 칼을 휘둘러서 임대사업자가 휘둘러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 거절, 재계약 거절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5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은 행정 처리라고 해서 도대체 임대주택이 얼마고 어느 사업자가 얼마만큼 임대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번 임대차 계약 신고. 1번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신고하는 건 준주택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귀찮죠, 사실상.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신고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신고하느냐?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서에다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3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주의할 거. 만약에 임대 아파트는 수원시에 있고 임대 아파트는 수원시에 있고 그 임대 사업자는 안양시에 살아요. 그러면 어느 시장한테 신고할까요? 제출할까요? 거기. 임대 아파트는 수원시에 있고요. 임대 사업자는 안양시 살고 있어요. 어느 시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할까요? 네? 이제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걸 봐야 돼요.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장 또는 주소지 관할, 그러니까 양쪽 다 돼요. 그러니까 안양시장한테도 괜찮고 수원시장한테도 해도 괜찮아요. 편리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주소지 했잖아요. 그럼 주소지 시장이 서류를 누구한테 보냐면 임대 아파트 있는 그 아까 수원시라고 했죠. 수원시장한테 서류를 이송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이해하셨죠? 그렇게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마지막 구강은 41쪽은 구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41쪽 구강에서 뵙겠습니다.